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감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안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셨죠. 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제 루틴처럼 저희가 금요일에 교수님을 뵀는데 지난 한 주 못 뵈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안 나오시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집에 일이 그쵸? 있었고요. 네. 이번 주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비행기 탑니다. 그래서 여행을 예, 예정하고 여행보다는 있으시죠? 산업 시찰, 그다음에 그리고 미국 가족들과 현지 상황 파악 네. 그래서 이제 가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딱 중간에 있는 그 네. 마운틴 뷰라고 그 구글 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네. 3% 출연을 이렇게 현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 생생한 그 현지 상황을 이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남우 교수님도 그렇고 이학년 위원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 나가셨을 때도 현지에서 항상 그 현지 소식 전해 주시기 위해서 화상으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꼭 갖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현재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 좀 기업 위주로 이슈를 네, 잡아봤죠? 오늘 좀 기업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마 그 금년 1월 첫 그 방송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은 매크로가 그렇게 중요한 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인플레 금리에 시장이 휘둘렸고 되게 네.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개별 기업의 약진,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1분기가 상당히 미국 기업들이 선방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고, 지난 주말에 이제 테슬라가 그 2분기 인도 물량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죠. 그래서 월요일날 주가 강세를 보였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뭐 독주를 하지만 그 중국에서 가장 강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BYD,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자동차 업체 치고는 현대차가 거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YD, 현대차다 2분기 판매 대수를 발표했는데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빅테크, 테슬라, 엔비디아 이제 이런 대표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데 너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것을 단기 조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해보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년 이익 기준으로 퍼가 80배나 돼서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요 얘기를 좀 살펴보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조 달러 시총을 돌파를 했고, 애플도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어떤 조그만 투자 클럽에 제가 강연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애플을 한 주씩 사는데 너무 그동안 되게 잘해와서 좋은데 다음 달에도 사도 되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을 저도 그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애플을 IT 기업이 아닌 컨슈머 기업, 특히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애플 없이 우리 보통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고르진 네,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수요가 꾸준하고 안정적이면서 그다음에 그만큼
이익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필수 소비자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기업들의 인도 대수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들 올랐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네. 이제 2분기에 46만 6천 대를 고객한테 인도했고 실제 생산은 48만 대. 네. 그래서 약간 재고가 쌓이지만 보통 자동차 업체들은 한 몇 달치 재고를 보통 갖고 가요. 그거에 비하면 테슬라는 재고가 거의 없고 이러한 그 실제 인도 물량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딱 2주 후에 7월 19일 날 테슬라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해요. 국내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네. 2주 후에 테슬라가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론 마스크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판매 물량을 연 50% 증가시키겠다. 작년에 130만 대 팔았으니까 올해 한 195만 대 파는 거가 이제 큰 흐름을 보면 맞는 거고 지금 2분기 실적을 봐도 판매 물량을 봐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은 없는데 2분기 실적 그 발표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수익성, 자동차 부분의 마진이 왜냐하면 최근에 가격 인하를 많이 단행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1분기에도 좀 악화됐잖아요. 그러면 2분기에 얼마나 악화되느냐.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가동률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또 수익성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로 판매 단가가 내려와서 악화 요인과 규모의 경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맞물려서 마진이 나오느냐. 생각보다 악화의 정도가 덜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는 않죠. 소비자들이 뭐 어느 정도 버티긴 하지만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제품 가격 인하를 계속 단행을 할 텐데 얼만큼 추가 가격을 인하할 건 Q&A, 애널리스트 Q&A 때 이제 일론 마스크나 경영진이 힌트를 줄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잘 판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잘 팔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테슬라가 차량 가격의 인하를 계속 단행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20% 육박했던 게 11%까지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대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죠. 최근 2주 사이에 바클레이,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바이에서 이제 보유,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의견은 보면 펀디멘털은 너무 좋아하지만 주가가 단기 급등해서 밸류에이션을 콜을 한 거죠.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이제 골드만 애널리스트도 하향 조정을 하고 나서 2분기 인도 물량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좋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게 이분이 상향 조정 들란이라는 분인데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상향 조정의 폭은 크지 않아요. 한 5%에서 한 10%.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12개월 목표 주가도 248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는 보통 애널리스트가 1년 후에 목표 주가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7월에 리포트를 냈으면 내년 2024년 7월에 주가가 어느 정도 가 있을까를 추정하는 건데 이제 그게 275달러. 지금 주가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지금부터 1년 후로부터
4분기, 그러니까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평균적인 그 수익 추정에다가 이제 퍼 기준으로 55배를 곱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월가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한 2주 전쯤 약세를 보였던 게 바클레이 애널리스트가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많은 그 모건 스탠리 아담 요나스 뭐 상당히 거물입니다. 이분도 하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이제 고먼삭스가 바이에서 이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요 그림이 되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테슬라의 주가를 그 해에 이익 추정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한 280달러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금년에 EPS 추정치를 나누면 이제 퍼가 한 80배쯤 돼요. 근데 이제 올해 연초에 1월에 그 주가가 100달러까지 빠졌을 때 퍼가 한 20배를 좀 넘었으니까 그땐 진짜 저평가 됐었죠, 되게. 예. 그때 이제 뭐 오히려 사야 한다. 그러니까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제가 다음에 드릴 텐데 이게 네. 퍼가 60배든 70배든 80배든 이 높은 퍼는 결국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 일론 마스크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팀 쿡이 애플의 파워풀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 같이 20억 개의 기기가 넘게 전 세계에서 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서 많이 보급이 되면 그 생태계를 또 다른 우리들은 벗어나길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 당장 이익에는 이게 크게 많이 반영은 안 되지만 그러한 미래의 그 믿음 확신에 대한 프리미엄, 특히 이제 GM, 포드, 리비언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그 슈퍼차징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표준을 쓰겠다는 걸 보면 점점 더 테슬라의 생태계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데 네. 우리가 이제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023년 7월이죠. 금년도 이제 반이 지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펄을 볼 때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이익 추정치를 현재의 주가로 나누고 그것을 그 기업의 성장성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퍼의 프리미엄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야후 파이낸스를 들어가서 보면 우리 그 최근 종가가 이제 279.8달러였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 박스로 친 어널리시스가 있죠. 이제 거기 들어가면 컨센서스 추정치를 우리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변화가 되는 거. 그래서 1년 전에는 2022년에는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4.07달러가 그 작년 2022년에 테슬라의 EPS였고 금년 2023년의 추정치는 3.46달러. 왜냐하면 지금 마진이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익이 약간 역주행을 하고 있고 내년 2024년에는 추정치가 4.87달러.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초가 아니고 7월 달이니까 우리가 금년 이익 추정치와 내년 이익 추정치의 평균을 내는 게 앞으로 우리가 1년 정도의 이익 추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분기별로 다 그 발라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편하게 계산을 하면 금년 딱 반 지났으니까 금년 예상치와 내년 예상치의 평균을 내면 4.2달러쯤 되고 그 다음에 펄을 지금 주가인 280달러를 4.2달러로 나누면 퍼가 67배예요. 그래서 80배라는 것은 이제 이미 지난 그 이익도 반영이 된 거니까 그건 좀 잘못된 계산이고 우리가 항상 그 펄을 계산할 때는 롤링 기준으로 지금으로부터 12개월의 이익 추정치를 갖고 지금의 주가와 비교를 해서 그것을 결국 그 기업의 장기 성장성, 거버넌스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애플도 이제 비슷한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결론을 지어보자면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건 골드만이건 뭐 바클레이건 애널리스트들의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네. 나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을 하지만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올라와서 뭐 금년 들어서 거의 뭐 한 170, 80% 올랐죠. 그래서 주 밸류에이션의 목까지 차서 내가 하향 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 요나스의 그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AI의 수혜주다. 왜냐하면 실제 AI나 머신러닝 전문가들을 어마어마하게 테슬라가 갖고 있고 결국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AI가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AI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너무 지금 단기 급등을 해서 나는 이제 투자 등급을 낮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그 아담 요나스 이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상세 글을 보면 나는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전기차 포트폴리오에 꼭 들고 가야 되는 핵심 종목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회사다.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그 시대를 연 그런 회사다. 그래서 세 번째는 슈퍼차징 딜이 이제 뭐 GM 포드 리비안하고 한 게 주가의 촉매가 최근에 됐지만 그 외에도 앞으로 배터리 공급,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이런 쪽에 뭔가 이런 유사한 협력 제휴들이 이제 결국 테슬라의 그 생태계 안으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최근에는 뭐 일부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부도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주가가 너무 단기 급등을 해도 이익 실현보다는 좀 보유를 하는 게 이렇게 강점이 많은 회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기업 중에서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정확한 수치를 어제 기사를 보면서 이게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10% 초반, 그러니까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보면은 10% 이상으로 점점 더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보니 거의 수치가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테슬라 외의 기업들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유럽은 이미 보급률이 신차 판매의 20%가 훌쩍 넘었고 네. 중국은 뭐 최근에 더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이 조금 후발주자여서 신차 판매 한 8%. 그러니까 미국이 좀 늦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고 네. 최근에 보면 이 하늘색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있는 것들이 맞아요. 많죠. 네, 그게 딱 전기차는 거의 다르죠. 번호판이 약간 푸른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그 표시가 그냥 이렇게 스티커로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계속해서 더 사실 이전보다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좋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회사라고 이제 BYD라고 언론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 되는 네. 거여서 우리가 제대로 전기차를 논한다 그러면 순수 전기차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중국의 BYD가 상당히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띄워주시면 이제 사진이 뭐 상당히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그러는 것들을 없앴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을 하고 수요가 살아나는데 BYD는 이제 워런 버핏이 최근에 지분을 줄이고 있지만 이제 투자를 해서 되게 유명해진 회사고 중국 전기차 회사 중에 이제 대장주죠. 금년에도 주가가 한 20% 이상 올랐는데 6월에 전기차 순수 전기차만 12만 8천 대를 팔아서 5월 대비 한 7% 증가를 했고 상반기 전체로는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다 합하면 126만 대.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는 한 250만 대 정도 팔고 전기차 순수하게만 치면 이제 150만 정도 파는데 작년보다는
2배 증가했고 작년이 이미 그 전에보다 3배 증가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빠르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기아차 포함하면 이제 금년에 한 800만 대 이상 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현대차 그룹이 훨씬 큰 회사지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BYD가 상당히 약진을 하고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것은 중국이 일본이 자동차 수출 강국인데 일본을 제치고 최소한 판매 물량 기준으로는 일본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 물론 이제 조금 그 단가가 싼 그쵸. 이제 그런 보급형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 우리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현대차 특히 현대차 우선주가 되게 좋다고 네, 네.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그 했는데 우선주 얘기할 때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미리 아, 보신 그런가요? 분들이 항상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특히 우선주가 왜 좋냐면 회사의 모멘텀도 좋은데 네. 보통 주에 반값에 사니까 배당 수익률이 7, 8% 되죠. 네. 근데 6월도 그 현대 기아차의 그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해서 상반기에 보면 현대차가 106만 대, 기아차가 81만 대, 거의 뭐 두 개 합쳐서 그 200만 대 가까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서 테슬라, BYD,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BMW 같은 데가 럭셔리 부분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국내에도 많이 최근에 보급이 좀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큰 지금 흐름은 요 3개 회사, 테슬라, BYD, 현대차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도 전기차 부문에 있어서도 누가 어떤 회사의 차가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전기차 그 산업 자체도 얼마나 또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셨는데 제가 한 1년 전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국내 투자가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복잡한 숫자 재무제표를 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매번 체크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상식에 근거해서 여기 영상 띄워주시면 주위에 있는 제품, 물건들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제품, 경쟁사 제품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성공 투자의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아는 제품을 실제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내 판매 가격하고 미국이나 여러 지역의 판매 가격이 여긴 다 공시돼요. 왜냐하면 딜러가 없이 자기네가 직접 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영상 준비를 하면서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테슬라가 조금 판매가 요즘 잘 안 되고 있죠. 최근에.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델 Y 판매 가격이 7,800만 원이어서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우리가 판매 가격이 훨씬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격이 이렇게 높으니까 또 판매가 좀 저조한 그런 환율 때문에.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봐도 달러로 환산을 해봐도 미국에서 모델 Y 가격보다는 훨씬 높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모델 3를 보면 특히 이제 모델 3랑 모델 Y를 중국과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값을 인하했잖아요. 금년에 보면 특히 1분기 때. 모델 3가 이제 보통 그 보급형을 보면 그 시초가가 4만 240달러, 그러니까 4만 달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테슬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IRA에서 주는 그 보조금. 보조금이 이제 7,500달러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주민을 제가 대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2,000달러가 있어서 거의 3만 달러 초반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자동차나 이제 일본 차들이 잘 만들지만 테슬라가 워낙 가격 매력이 있어서 최근에 보면 판매 대수가 이렇게 높은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전기차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가격을 확인을 해서 네. 내가 미국에 거주자면 뭐 30대 초반의 샐러리맨이면 야 3만 달러면 내가 테슬라를 살 수도 있겠네. 이제 그런 하죠. 이게 이제 아마 공격적으로 특히 경기가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가격 인하로 이제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이제 전략이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앞서서도 생태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가격이 좀 회슬라다 하는 것처럼 시가처럼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뭐 그들도 좀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기기들을 촥 퍼뜨리게 하기 위한 전략도 일부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판매량을 많이 늘려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용하게끔 네. 그래서 충성 고객을 더 많이 예. 만들어서 무언가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었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애플 서비스 부분이 매출이 실제 나이키 매출보다 더 커요. 근데 거기는 매출 총이익률이 한 70%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프리미엄 밸류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도 이제 구독 경제로 점점 가고 서비스나 이런 부가가치 부분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차 판매하는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높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밸류에이션을 되게 높게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가가 급등을 해도 실제 커멘트 자체는 긍정적으로 최근에 좀 더 선회한 게 아마 이런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애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늘 뭐 애플 걱정은 하는 네, 거니까요. 네, 애플하고 우리 저 뭐 네. 연예인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우리 네. 이학영 교수가 이제 그러죠. 근데 애플도 아까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주가가 192달러인데 네. 똑같은 방법으로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셔서 애플을 치시고 그 종목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널리시스에 들어가면 2023년 여기 우측에 보면 current year 2023년 그다음에 next year 2024년에 average estimate이 이제 EPS의 평균치. 네. 그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치의 그 금년과 내년의 평균치는 6.3달러예요. 그래서 192달러 지금 주가를 6.3달러로 나뉘면 퍼가 30배. 그래서 IT 기업치고 이게 뭐 엔비디아 같이 3, 40%씩 성장하는 회사도 아닌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3월에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서비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밸류에이션을 한 27, 8배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얘기가 월가에서 상당히 논쟁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냐 하면 애플을 IT 기업보다는 필수 소비재, 전반적인 아주 소비재 장악력이 뛰어난 소비자 회사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 워런 버핏도 이런 관점에서 애플 주식을 2016년부터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재 그 회사들은 성장률은 좀 낮아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이 있고 제품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와서 예측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퍼가 한 19배 정도 돼요. 그래서 업종 중에서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애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론 주가가 여기도 많이 올라서 좀 주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엄청난 버블이 형성된 건 아니고 코어 핵심 종목으로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표 미국의 최근에 핫한 기업들 중에 두 종목, 테슬라와 또 애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저희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어쨌든 해외를 2주 동안 다니시면 국내에 계실 때보다는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혹시라도 부족하실까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약소하지만 선물을 좀 준비했다고 그런가요? 합니다. 제가 요거 장석 부사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선물 드렸던 제품이기도 한데 하루 엔진 요거 이제 한 포 드시면은 에너지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 브레인 큐라는 제품인데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홍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고 되게 오메가3가 있어가지고 눈이 좀 침침하시고 이럴 때도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함께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네, 잘 이거, 챙겨서 네, 가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온라인으로 네, 뵙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